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와 이제 비슷하게 뷰를 공유를 해주셔야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즉,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뷰는 결과적으로 시장은 장기적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한 번은 큰 폭의 붕괴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지금 모든 시장 상황이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 폭이에요. 자, 불과 두 번의 회의 만에 42%의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금리가 아무리 낮았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 즉 돈의 사용료가 42%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1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만약 이번에 FOMC에서 또다시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거의 100%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돈 사용료가 이전에 비해서 100%가 넘게 올랐다. 이 사실은 우리가 투자할 때 쓰는 이 돈들도 역시 사용료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료가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전과 똑같은 시가총액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뷰 자체가 저는 비현실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뷰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돈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밀물과 썰물처럼 조금씩 흡수가 되는 와중에도 워낙 많은 물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확 흘러나왔다가 다시 잦아들고, 이 과정에서 조금씩 증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뷰를 가진 상황에서, 자, 이번에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쵸? 이 흐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단순히 수치와 그 말 그대로의 액면만을 보지 마시고, 제가 왜 계속해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의 모습 자체는 지금 금리가 40% 가까이 올라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오가는 와중에 결과적으로 돈은 증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역배열 추세가 잡힌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어떻게 됐다? 돈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즉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와중에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가 이 돈이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를 보는 것은 사실은 완벽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시장 추세가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서 이 밀물과 썰물의 진폭이 얼마만큼 크게 잡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분석은 이 진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결, 즉 유동성에 일정한 진폭을 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요 한 달 동안에 만들어진 추세,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작년 12월부터 만들어진 이 가장 큰 추세를 따라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부터 만약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자, 제가 어제 아마 그쵸? 어제 찍은 영상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흐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프리장에서 빠지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단기 추세를 맞고 떨어진다면 점점 우리의 돈이, 즉 유동성이 저항하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아직 좀 더 힘이 남아 있다면 이 단기 추세를 뚫고, 자, 이 장기 추세의 추세선상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그리고 시나리오 3은 또 다른 악재가 나와서 그냥 일단 여기까지 무너져 내리는 거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했을 때 아니면 이 모든 시나리오의 교집합으로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흘러가는 모습은 어제 나온 반등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 1과 2가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지점을 돌파를 하는지 혹은 맞고 떨어지는지를 보시게 되면 시나리오 1, 2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걸 뚫었다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서 만약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면 그때는 그 방향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없이 무조건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 뷰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저는 그 뷰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금리 자체가 42%를 상승을 한 상황이고 다음 FOMC가 지나면 돈의 사용료는 2배가 넘게 오르게 될 겁니다. 돈의 사용료가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장밋빛 생각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용료를 감내하면서 금방 이 금리 자체가 다시 내려갈 거, 돈의 사용료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줍줍이라는 뷰 자체를 동의하지 않고 있고 짧은 반등이 나온다고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반등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잡혀있는 이 단기 추세와 장기적으로 작년부터 잡혀온 이 장기 추세, 이 두 선의 고점을 도전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기 추세를 먹겠다고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장기 추세를 보겠다고 여기서 지켜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은 자신의 판단이 들어가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3%가 오르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뷰 자체, 즉 우리가 대추세의 하방에 있다는 뷰 자체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면 큰 손해를 볼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어떠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취사 선택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뷰를 공유하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더 큰 어떻게 보면 이해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크게 대추세가 잡혀 있고 이렇게 소추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등 여기까지 일단 1차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QQQ 역시 말씀드린 방향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SOXX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항 자체가 높지 않고 상승 진폭이 짧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주요 지수들 중에서도 가장 오히려 약한 흐름, 오히려 전날에는 가장 먼저 강한 흐름으로 양전을 했었는데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즉 상승 여력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제 분석대로 흘러갈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차 저항이 이 부분으로 저항을 하게 되면 아마 SOXX 같은 경우가 먼저 맞고 음전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요 지수들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세배 레버리지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스큐 같은 걸 타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치예요. 세배는 항상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SOXL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 9%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죠? 그렇지만 어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4%에서 5% 수준, 자, 보시는 것처럼 한 5, 6%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하방에 대한 뷰에 대한 공유가 없이 어제 제가 드린 말씀만 보고 만약에 어제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전재산을 몰빵을 하셔서
이제 반등이다.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맞물리고 있고 MACD가 맞물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기술적 분석만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루 만에 음전에 또 혹은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이러한 투자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계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추세를 읽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 추세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 한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단순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시고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이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분석해 드리는 건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중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교집합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